단백질 섭취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고기를 먹지 않고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요? 식물성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아, 식물성으로? 네네. 식물성만으로 섭취해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채식 동물을 보시면 네. 소가 풀을 뜯어 먹는데 살이 계속 찌잖아요. 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럼 걔네들은 풀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네요? 그럼요. 네. 뭐 풀에도 단백질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 중에 이제 이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뭐죠? 콩? 콩 있죠. 네. 예. 콩이 있고 또 콩은 거의 40~50%가 단백질이거든요.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버섯류가 있죠. 그렇죠. 버섯은 16%가 단백질이에요. 아. 예, 그걸로 충분히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죠. 네. 그럼 고기를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네네네. 맛으로 먹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육류가 양질의 단백질이긴 해요. 네, 그리고 특히 성장기 애들한테는 특히 근육을 만드는 이 단백질 종류는 육류에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저는 뭐 꼭 채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암이나 난치성 만성질환 생긴 분들은 육류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게 하고 채식으로도 얼마든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모자라는 단백질은 저는 아미노산 식품으로 또 보충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뭐 영양요법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우리 몸에 단백질이 섭취가 좋게 하려면 네. 그냥 먹기보다는 발효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네, 네. 예. 그러면 발효한 콩이 주 단백질 섭취가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되도록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자량이 크다는 거예요. 예, 콩의 분자량이 꽤 크거든요. 네. 보통 이제 생콩을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삶은 콩은 한 60% 정도 되고요. 네. 이걸 발효를 하면 된장은 85%, 청국장은 90%까지 올라가요. 아, 그래서 청국장이 좋다 그러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낫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나토도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만든 게 청국장이고 네, 네. 일본식으로 만든 게 나토죠. 네. 예, 그래서 뭐 나토나 청국장이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장 환자분들에게 매 끼니마다 청국장이나 나토, 네. 뭐 된장, 네. 그 다음에 초콩이 있습니다. 네, 초콩 맛있더라고요. 이 초콩이 또 이제 식초에다가 보통 한 3~4일 이상 콩을 담궈 두었다가 이제 좋게는 일주일 정도가 또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먹으면 소화흡수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화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분자량이 작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신장에서 다 새버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제 두유를 이제 단백질 섭취하라 그러시니까 두유를 즐겨 드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단백뇨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한테 이렇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쭉 이렇게 섭취한 음식들을 보니까 두유를 주로 즐겨 드신 거예요. 두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삶은 콩으로 이렇게 갈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우는 분자량이 크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신장에서 새니까 단백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꼭 발효한 걸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니까요. 네.
벌레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제가 저렇게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요즘 단백질 섭취원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곤충류, 네, 또 네. 굼벵이 네. 이런 건 어때요? 아주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죠. 아.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식품류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단백질 함유량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신장 환자분들은 이제 이것도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하면 괜찮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단백 우유도 못 먹게 하거든요. 네, 이것도 그대로 먹으면 또 이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요산 요소 이런 노폐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걸 분해해서 먹으면 괜찮아요. 네. 발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발효된 단계라는 것은 분해된 단계라는 것은 아미노산화된 거예요. 아. 아미노산은 노폐물 독소를 만들지 않고 우리 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되고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굼벵이, 뭐 곤충, 네. 그다음에 유단백 이런 것들도 동물성이지만 발효한 것은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럼 치즈 같은 경우는 치즈도 이제 발효된 거니까 네. 분자량은 많이 줄어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독소 아, 당독소. 네. 당독소가 좀 생겨요. 아. 그래서 치즈도 저희가 피해야 될 음식으로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미노산 함량이 높을수록 양질의 단백질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아미노산으로만 먹으면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예. 네. 원장님이 개발하신 아미노산 식품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 아미노산 식품을 콩과 모링가, 네. 요 콩은 이제 주로 스리태고요. 모링가는 이제 아열대 지방의 콩가 식물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발효해서 이제 아미노산 식품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콩 스리태와 유단백을 또 발효한 식품도 만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미노산 검사를 하면 18종을 검사를 하는데 이 18종이 골고루 그 함량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 좋은 네. 아미노산 식품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미노산 식품들을 잘 알고 또 골라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장 환자분들이 단백뇨가 또 이렇게 있어서 이게 먹어도 이제 새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필요량의 이제 그런 발효한 콩, 이제 된장, 청국장, 초콩으로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이에요. 60kg이면 60g을 드셔야 되는 거죠. 네. 밥 스푼 한 스푼이 10g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루에 6스푼을 한 그릇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끼니마다 네. 한 2스푼씩 나눠서. 나눠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그 빈혈도 있고 또 이제 혈뇨 단백뇨도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네. 이것을 아미노산 식품으로 보충을 하는 거죠. 네. 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싱겁게 먹어야 되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칼륨 문제, 단백질 문제 다음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나트륨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신장내과에서 코치를 받는데 저는 고혈압,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나 부종이 심한 분 외에는 꼭 저염식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어도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적당히 간을 해서 먹는 네. 것도 좋다. 그렇습니다. 이런 두 말씀이시죠?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소금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이 90%고 나머지 10%는 다 미네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알칼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체가 산성화되어서 만성질환이 오고 신장도 나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알칼리성 식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네. 산성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칼륨 문제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소금과 칼륨이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그래서 칼륨이 나트륨을 퍼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네. 근데 신장 환자는 이제 칼륨이 배설이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예. 많잖아요. 예. 얘를 퍼내는 게 나트륨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칼륨이 많을 때 저희가 생리식염수를 주사를 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적당한 나트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더 과학적으로 혈액 검사하면 나트륨, 칼륨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염식 하신 분들은 나트륨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아. 오히려 칼륨 수치는 올라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균형을 맞추게 해서 칼륨 수치를 보고 이제 채소 현미를 어느 정도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트륨 수치를 보고 어느 정도 짜게 드시라, 소금 섭취량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밸런스가 참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장병 하는 분들은 수분 섭취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루에 물은 어느 정도 마셔야 될까요? 이게 이제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부종이 오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가 부종이 생기는 게 알부민 수치가,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 떨어지면 또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부민 수치가 낮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수분 대사가 되지 않아서 부종이 오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수분 양을 이제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소변량 플러스 500. 아. 이게 붓는 것만큼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하루 소변량이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네. 보충해 줘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부종이 생기니까 소변량이 줄겠죠.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줄어든 양만큼 아. 약간 이제 조절을 하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소변량이 하루 1리터면 1.5리터 정도 네. 드시게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신장 이제 신부전증 4단계, 5단계가 되시더라도 뭐 다 부종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핍뇨증은 주로 이제 투석 중인 분들이 주로 오는 거고요. 핍뇨증이요? 소변량이 줄어드는 거죠. 아. 예. 심지어 뭐 하루에 이렇게 투석을 1년, 2년 넘어 되신 분은 하루에 소변량이 200cc도 안 돼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데, 그런 분들은 소변량을 그렇게 물 마시는 수분량을 조절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뭐 이게 정상적인 소변을 보시고 뭐 부종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 2리터 정상인과 똑같이 드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물은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 아. 오히려 저는 물을 잘 챙겨 드시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단백질과 소금, 물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신장병 환우분들이 식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만성질환 자연치유법에서 식이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 조 원장님께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한테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금방 그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것 또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칼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에 뭐 냉장고에 칼륨 수치 이렇게 쭉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런 거 붙여놓고 이제 칼륨 조절하시면 되고요. 채식도 충분히 먹을 게 많아요.
네, 맛있고요. 저도 한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또 채식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네. 정말 채식으로도 다양한 요리를 해서 네.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입맛 들이면 충분히 뭐 맛있게 드실 수가 네. 있고 채식에도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입맛을 들여 나가시면 충분히 현미 채식 가능하시고 또 칼륨 조절도 가능하시고 칼로리 조절, 뭐 소금 조절 이런 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 식욕이 인간의 욕구 중에서 참 강한 거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드시겠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